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 학자금 마련하자니 우리 부부 노후 연금이 걱정되고, 연금에 올인하자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길을 막는 것 같고, 에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30만 4,050 부모님들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마리 토끼, 자녀 학자금과 우리 부부 연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이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까지 깨지 않고 말이죠. 오늘은 그 놀라운 비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학자금 걱정 정말 이만저만 아니죠. 2025년 미국 사립대학교 학비가 연평균 58,000달러, 주립대학교도 3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학자금 앞에 우리 부모님들 등골이 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힘들게 모은 연금을 깨서 자녀 학자금으로 쓰자니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연금은 우리가 나중에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소중한 자산인데, 이걸 깨버리면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짐이 될 수 있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녀의 미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부모님 자신들의 노후가 튼튼하게 보장되어야만 자녀에게도 진정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연금은 절대 깨지 않는다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 학자금 걱정 없이 우리 연금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절세 전략과 스마트한 자녀 명예 연금 활용에 있습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똑똑하게 돈을 모아야 합니다. 먼저 절세 전략부터 살펴볼게요. 학자금 마련에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29 College Savings Plan이라는 대표적인 학자금 절세 상품이 있다고 해요. 이 플랜은 학자금을 위한 투자금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인출 시에도 학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국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나 은행에서는 학자금 마련을 위한 비과세도과세 상품이나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면 학자금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성적 우수 장학금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 특기 장학금, 가정 형편을 고려한 장학금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니 자녀가 진학할 학교의 장학금 제도나 외부 장학재단을 미리미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교직원분들이라면 사학연금에서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여조건이나 이자율, 대상학교, 신청 방법 등을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이런 꿀팁들을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학연금 대여 제도는 교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훌륭한 복지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활용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여 항목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한 자녀 명예 연금 활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바로 미성년자 연금 저축입니다.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서 꾸준히 증여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자녀가 학자금 등으로 필요할 때 세금 걱정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재정적인 독립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부모님 본인의 노후 자산에는 손대지 않으면서 자녀의 미래를 지원하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성인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 비과세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니 계획적으로 증여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꼼꼼히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죠.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자녀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연금 계좌를 보면서 금융상품과 자산 운용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직접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어릴 때부터 저축과 투자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금융상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자신만의 현명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지혜와 습관까지 물려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부의 연령대별 맞춤 재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의 재테크는 단순히 자녀 학자금 마련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 맞춰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20대 때는 소비 습관을 통제하고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소득이 많지 않아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ETF나 인덱스 펀드 같은 곳에 투자하며 재테크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일찍 시작할수록 더욱 강력해집니다. 칙을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30대가 되면 주택 마련을 계획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시기는 소득이 점차 안정화되고 결혼과 출산 등으로 자산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개인연금이나 연금펀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노후 준비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연금은 강제 저축의 효과가 있어 중도 해지를 막고 꾸준히 노후 자금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0대가 되면 슬슬 자녀 교육비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자녀의 진로와 학업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학자금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보험이나 학자금 저축 상품을 알아보고 주택 대출이 있다면 조기 상환을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출 이자를 줄여 학자금 마련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 투자를 확대해서 자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산의 성장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은퇴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겠죠? 이 시기에는 소득이 정점을 찍고 은퇴가 가까워지는 만큼 노후 자산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연금 개시 시점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배분을 통해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 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상속 계획도 이때부터 슬슬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30만 4050 부모님들은 아마 X세대에 속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X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다양한 경제적 격변기를 경험하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재테크 관념을 가지게 된 세대입니다. 절세 전략과 연금 준비에 관심이 많고 비교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세대인 만큼 자산 운영 전략을 더욱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무조건 고위험 고수익만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하되 절세 혜택과 자녀를 위한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해서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자산 관리에 대한 지혜를 키워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025년 그리고 앞으로도 자녀 학자금 마련과 우리 부부의 노후 연금 준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학자금과 노후 자금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장학금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녀 명의 연금 계좌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연령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통해 재정적 안정과 행복한 미래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특히 교직원분들이라면 사학연금의 학자금 대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걱정했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두 마리 토끼가 여러분에게 활짝 웃어주며 다가올 거예요.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이 동반된다면 자녀의 성공적인 학업과 부모님의 안정된 노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재테크 꿀팁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얹혀진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학자금과 우리 부부 연금,
이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가족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적용해보세요. 재테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중요하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이러한 재테크 전략에 대해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 지식을 나누고 응원하며 함께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의 즐거움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재정적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